직접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데 10건 중에 1건 정도는 연체가 되더라 라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한이익을 알고 가야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원론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만기일이라고 하죠.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채무자가 받는 이익이 기한이익입니다. 그 얘기는 채무자 A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가 약정했던 12개월 동안 채권자는 나에게 원금을 갚으라고 함부로 청구를 해서는 안 되죠. 나는 안심하고 12개월 동안 이자만 따박따박 내며 내가 필요했던 이 목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그 기한 동안. 그것이 기한이익입니다. 그러면 이 기한이익의 법에서 보면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도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내가 갚고 싶으면 나 기한이익 이제 필요 없어. 나 갚을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을 내가 포기를 하고 원금을 갚아버리면 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 이자를 채무자는 갚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만기일 전에 원금을 갚더라도 채권자에게 남은 잔여 기간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이자 지급의 의무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조기상환 수수료를 우리는 정하잖아요. 조기상환 수수료.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재산법 제153조의 기한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원금을 기한 전에 갚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기한까지 남은 이자는 주지 않는다라는 양해를 함께 받아두어야 채무자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담보대출 채권 GPL에 조기상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가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30일, 우리는 담보대출 채권이죠. 담보대출은 60일 이상이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원금 전체를 바로 갚으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 약정의 기한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라 상실을 당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 했던 약속은 네가 이제 반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원금 다 갚으세요. 하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채권자가 청구를 했다고 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연체가 되지 않았겠죠. 이게 이제 채무자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된다, 연체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채권자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은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부동산 경매 예정 통지서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일단 통지를 해야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경매를 신청을 하시겠죠. 그런 경우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낙찰이 언젠가는 되겠죠. 그 낙찰금에서 배당금으로 내가 처음에 빌려줬던 원금과 배당받는 그 날짜까지 연체된 쌓여있는 이자 전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럼 법비용 들어갔잖아요. 그 법비용까지도 그날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네, 아까 매각가율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매각가율 75%, 78% 그러지. 내 채권이 연체가 돼서 그 당시에 매각가율이 비교해보면 40%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 경우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아이고 이 정도 하락했네 이 정도 하락했네 이렇게 다 보고 계시죠? 이 GPL의 장점은 처음에 채권이 발생하고부터 연체가 되고 경매가 되고 낙찰될 때까지 나는 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 속내를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선이면 낙찰이 되겠다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직 내가 그 공부가 안 돼 있어. 야 전보자가 나는 자신 없다 야.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그냥 계속 이자만 받고 싶어. 채권 매각하시면 됩니다. GPL 채권은 연체가 되더라도 연체가 되면 NPL 채권이잖아요.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왜 인기가 좋은지 말씀드릴 겁니다. 연체가 이제 시작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1,700만 원 빌려주고 정상이자 18% 받고 있었잖아요.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 플러스 3%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은 정상이자가 18%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이자 제한법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이자 제한법 이자 소득으로는 네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 20% 이상 벌면 안 돼. 그건 불법이야. 라고 정해져 있죠. 정상 채권이 18% 이자라면 3%가 아닌 2%가 추가되어서 20% 이자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이자 소득이 나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체 이자가 붙어서 이자 더 높아져도 나는 싫어. 나는 매달 받을 테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 어차피 내가 다 받을 수만 있다면 2%든 3%든 더 받는 게 좋지. 나는 어차피 뭐 직장 다니면서 뭐 근로소득 받아들이고 이 돈은 그냥 뭐 계속 투자하는 돈으로 돌릴 거니까 난 수익률이 좋아. 자기 목적에 따라서 핸들링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고수익의 목적이신 분들은 연체 중인 채권을 NPL 채권으로 또 경매를 내가 하면서 또는 내가 직접 가져오는 유입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끝까지 이 채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목적이신 분은 연체 중인 채권을 양도를 하고 양도 양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양도하실 경우에 그 양도되는 날짜까지의 내 원금과 그 날짜까지 연체된 이자 다 받으시고 채권 상태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회수해서 또 이제 새로운 20년 이상 재직하고 매달 이자를 따박따박 주실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채권을 발견을 하셔서 새로 대출금이 나가는 거죠.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현금 흐름이 목적이신 분들은 양도일까지 연체이자 다 포함해서 이제 NPL 채권이 된 이 채권을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 채권이 매우 인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때 110% 설정을 합니다. 2금융권에서는 120% 설정을 합니다. 캐피털사에서는 130%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150%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 은행은 보통 정상 이자율이 기존에 우리 경매에 지금 진행 중인 거 보면 3%, 3.5%, 그러니까 연체가 돼봤자 플러스 3% 더하면 6%, 6.5%예요.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 보통 우리가 11개월 계산을 하거든요. 경매 들어가면 보통 한 11개월이면 낙찰이 되고 내가 회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냥 쉽게 말할 때 1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연체되고 1년 동안에 그 연체된 이자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비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 최고액이 정해지는 그것이 110%냐 120%냐 그 설정액이에요. 그럼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은행은 3%, 3.5% 받을 때, 뭐, 채무자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17%에서 보통 19% 이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연체가 되면 20%의 연체 이자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110%, 120% 설정을 해서는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1년이 아니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넉넉하게 한 2년 이상을 계산을 해보면 150%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0%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되니까 NPL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NPL 채권을 막 찾아다니시거든요. 근데 NPL 채권을 사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이 GPL 채권이 연체돼서 NPL화가 돼버리면 이 채권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채권만 찾아다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채권은 내가 투자와 동시에 최고 수익률이 20%를 쌓아서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GPL 채권 이거 17%네? 이거 18%네? 고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는 그냥 다 20%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매도가 쉬울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것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왜 이런 채권을 찾아다니는가? 합법적인 절차로 선순위자인 1순위 NPL 채권을 법정대위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GPL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 연체 채권에 대해서 NPL이 되면 선순위자의 채권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임의대위 변제가 있고 법정대위 변제가 있습니다. 임의대위 변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법정대위 변제는 채권자인 선순위자인 은행에 야, 내가 이거 대위 변제 해오려고 했는데 괜찮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채무자에게도 내가 이거 대신 갚아주고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오고 싶은데 내가 이 선순위자인 은행권에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여쭤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현금, 고수익이 이제 목적인 경우이신 분들은 일단은 나는 끝까지 가져갈 거니까 그냥 홀딩이에요, 홀딩. 언제까지? 이거는 이제 채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해보시면, 어떤 사장님들은 비안익 상실이 되면 바로 그냥 경매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선순위자가 경매로 넣을 때까지 나는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홀딩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끝까지 받을 자신이 있으면 이게 계산을 해봐서 그렇다라고 확신이 들면 뭐 굳이 저게 낙찰이 뭐 빨리빨리 되든 뭐 좀 천천히 되든 뭐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 투자금 가지고 생활비를 매달 이렇게 빼서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뭐 투자로만 굴러가는 돈으로 그냥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또는 좀 흔하게 일어나는 방법이 경매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정산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의 시간에 들으셨을 건데 이제 저희 악기수의 선배님이 지금 그분이 이제 한 3년 정도 하셨는데요. 5억 8천만 원 대출을 해줬어요. 선순위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제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로 5억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원금 5억 8천만 원과 연체된 금액이 벌써 연체 이자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20%잖아요. 금방 몇 천만 원 쌓이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부분인데
이분이 약속 기한을 다 못 채웠잖아요. 약속했던 12개월을 못 채우고 지금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부동산을 팔아서 정산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조기 상환이죠. 밑잔치를 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조기 상환이잖아요. 그럼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 5억 8천만 원 곱하기 조기 상환 수수료 2% 계산을 해보세요. 3%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원금은 5억 8천인데 7억 1천만 원으로 아마 계약서를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8억 1천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결론을 아실 거예요. 그 강의 시간에 들으셔서. 그럼 이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5억 8천만 원 내 원금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가져왔잖아요. 그 채 1년이 안 돼서 그게 아마 14억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아무리 뭐 부동산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 14억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뭐 떨어져서 얼마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아마 10억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액으로 출발을 해도 너무 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례를 경험할수록 그냥 시간과 함께 그냥 늘어가는 거예요. 방법을 내가 자꾸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체험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아프게 내가 나이 50 넘어서 막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책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1,000만 원 GPL 투자를 해서 그냥 같이 가보자고요. 끝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